네,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명품 자기소개서로 바꿔드리는 시간,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자소서의 대가로 불리는 분이십니다. CDC 취업 컨설팅의 박소연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CDC 취업 컨설팅 박소연 대표입니다. 봄이 왔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또 취업의 그런 압박감이 또 왔는데요. 네. 이런 설레임을 즐기면서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도 너무 바빠서 정신이 그쵸? 없는데, 네, 저도 봄을 느끼고 싶지만 네. 저도 취업생이 된 기분입니다. 그래요. 예. 상반기 공채 때문에 많이 바쁘실 텐데. 자, 아무튼 오늘 어떤 기업의 자소서를 알아볼지 주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SK그룹의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보는 그런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SK그룹. SK그룹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또 관심을 가지만 한 게 이제 9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일단 상반기 공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뭐 9일부터 이제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인턴 채용하고 그리고 정규직 채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인턴 채용은 SK텔레콤, 그리고 SK케미칼, 플래닛, 가스, 이렇게 브로드밴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인턴은 그 2개월이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평가적인 부분을 통해서 잡 오퍼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정규직 진행 부분에 있어서는 신입 이제 자학생으로 나눠지는데요. 좀 아쉽게도 좀 이공계 집중으로 이렇게 정규직 그 신입 공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이 소식을 들은 인문계 학생들도 좀 울상을 질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계열사는 어디인가요? 아무래도 SK텔레콤과 네. 플래닛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두 개의 기업은 아무래도 그 채용이 인문계 친구 관심이 있을 만한 쪽이 이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마케팅하고 영업 쪽이 그쪽이 더 많기 때문에 친구들이 SK텔레콤 아니면 플래닛 아니면 브로드밴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을 듯합니다. 네. 그래요? 대표님은 혹시 어디에 계셨었나요? 저는 텔레콤에 있었습니다. SK텔레콤. 예. 그렇군요. 그 SK 플래닛도 이제 인기 있는 그룹인데 네. 그 지원서 넣기 전에 필수로 알아야 될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플래닛은 네. 당연히 광고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어떤 거를 지금 SK 플래닛이 하고 있는지 관심을 첫 번째로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광고업이기 때문에 광고 기획 그리고 매체를 활용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제작부터 해서 쭉 이어가는 그런 하나의 광고에 대한 지식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네. 예. 요즘 뭐 광고 쪽에는 뭐 예나 지금이나 아주 많은 그쵸. 그 취업준비생들이 네. 관심을 갖고 또 지원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특별히 SK 플래닛의 광고 직무 자소서를 또 집중적으로 봐주신다고요. 네, SK 플래닛에서 이제 비즈니스랑 그리고 엔지니어 그리고 그 어드버타이징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예. 이 세 개 직무 중에서 저는 어드버타이징 이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드버타이징 직무는 어떤 업무를 하는 직무예요? 광고 기획을 하고요. 광고 네. 기획. 네, 그리고 매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획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프로모션 전략을 하는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쉽게 생각하면 클라이언트한테 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결점을 잡고 그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그 전반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 기획을 하고 매체를 어떤 걸 할 것인지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지 그런 믹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IMC 전략을 제안을 하는 것이 이 광고 그 업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드버타이징의 어떤 그 자소서 항목들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가 SK그룹이 참 특이해요. 네. 그러니까 스토리를 많이 묻는 질문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설명되는 이 자소서에서 언급하는 부분이 구체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깜짝 놀라해요. 뭐 입사 포부가 뭐냐? 성장 배경 뭐냐? 이런 질문들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첫 번째는 지원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 습득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했던 거, 그 사례를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 행동과 결과를 말하라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경험을 이제 묻는 건데요. 새로운 문화나 환경, 그런 환경 안에서의 본인이 어떻게 적응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이 새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창업을 해도 좋고 새로운 자기가 도전을 해봐서 끝까지 목표를 실행했던 경험이 있느냐. 그러니까 벤처가적인 그런 부분을 보는 부분이 이 세 번째 항목입니다. 네, 마지막은 뭐 당연히 기업에서 늘 묻는 지원 동기 향후 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다 1000자씩입니다. 그래서 짧지 않고 긴 항목이기 때문에 스토리 중심에서 잘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진짜 어려운 4가지 항목입니다. 네, 예. 그러네요. 좀 전체적으로 4개 항목 다 공통적으로 어떤 키워드를 담은 상태에서 작성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4가지가요. 네. 참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네, 전문성이고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협업이나 막 이런 좀 단결 그런 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자신에 대한 그런 프로페셔널, 전문성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문성, 지식 습득을 위한 본인의 노력을 묻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했던 광고업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쌓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어필이 필요하겠죠. 네. 이건 하나의 예를 든 부분이고요. 제가 뒤에 가서 자소서를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SK 플래닛 그 어드버타이징 직무에 합격을 한 선배의 자소서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들 낱낱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네. SK 플래닛의 직무 어드버타이징이고요. 주제는 그 마지막 항목이었던 자신의 꿈, SK 플래닛 입사 후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준비를 해온 점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네. 소제목을 일단 보면은 채널감과 플랫폼을 꿈꿉니다라고 딱 앞에 2가지씩으로 보여줬는데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보여지는 점에서 잘 썼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2가지씩에서 SK 플래닛에서 모바일과 오프라인 채널 융합해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그동안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첫 번째로 통찰력을 그렇게 키워왔다. 네. 그 통찰력을 어떻게 키워왔느냐. 자신이 그 경험했던 부분을 사례를 들어서 네. 이 플랫폼을 운영을 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가 SK 플래닛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보여지고요. 2번째로는 소통하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키워왔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만나면서 마케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 이 친구가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그런 소통 능력을 키웠다는 점을 어필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본인이 입사 후에 SK 플래닛에 어떤 점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점이 잘 쓴 자소서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이제 합격 포인트를 이제 짚어주셨고, 이분이 이제 주제에 맞춰서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잘 쓴 것 같은데, 네. 합격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일단은 이 친구가 네. 저한테 왔을 때 전공이 사진학과였어요. 의외로 사진학과였는데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사진도 매체로 생각을 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광고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그 사진학과를 전공하면서 거기서 더 여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낸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광고에 대한 관심이 이제 보여지면서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 보여지고 직무에 대한 자질 부분에 있어서도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얼마만큼 쌓아왔는지 입사해서 어떻게 하겠는지가 연결고리가 잘 매듭이 지어졌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입사 후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는데 사실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게 정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쓸 때 우리가 좀 주의할 점 있을까요? 일단 입사 후 포부는요, 인턴일 때랑 신입일 때랑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인턴을 채용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턴은 너무 멀리 보이는 입사 후 포부보다는 당장 자기가 2개월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배워보겠다. SK 플래닛의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관점에서 보여줌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신입 채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이 돼야겠죠. 정말 내가 여기 안에서 이 회사의 소속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야겠죠. 더 나아가서 이제 2번째로 말씀드리자면은 자신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입사 후 포부로 얘기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항상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SK 플래닛이 어떤 콘텐츠를 어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해볼까라는 것을 그려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자소서는 이제 4가지 항목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었고 그렇죠. 그 전에 뭐 전문성, 세계화 경험, 높은 목표 뭐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들에 관해서 서술하는 항목이 있었는데 네. 이런 항목의 출제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파악하면 될까요? 제가 앞서 약간 설명드렸었는데 네네. 정말 자기소개서 항목 보면은 기업의 특징이 딱 보여요. 네. 그래서 성장 배경인 지원 동기 이런 일반적인 거 물어보면은 그냥 좀 노멀한 질문? 그냥 기본적인 부분에 충실함? 이런 부분에서를 접근한다면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참 새로움에 도전을 많이 해보고 의외로 창업 경험을 한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전문성, 지식을 많이 갖고 직무에 대한 역량과 자질이 있느냐 그 포인트고요. 그리고 세계화 경험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 연수를 갔다 왔느냐가 중점이 아니고요. 그 면에서 어떤 걸 느꼈고 거기서 어떠한 그 자기만의 그런 스킬을 얻었는지 자기가 깨달을 수 있던 부분이 무엇인지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향후 계획이랑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자기가 입사해서 해야 되는 부분 언급이 필요한 것이고요. 높은 목표 같은 경우에는 참 기업에서는 온실속의 화초 안 좋아합니다. 네. 정말 기업에서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자기 일을 꿋꿋이 하면서 계속 발전적인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관두고 싶은 날이 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기소개서 항목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저희가 강조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쓰시기를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SK그룹 또 인턴 사원 그 바이킹 챌린지 얘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끼와 능력만 본다고 하지만 또 그것만 준비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이 바이킹 전형에 인재 유형이 또 있어요. 네. 인재 유형이 있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마케터, 사업가요, 창조자, 글로벌 유목민. 글로벌 유목민 되게 굉장히 특이해요. 글로벌 유목민? 네, 유목민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 자유로운 일을 이제 연상을 하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유로우면서 창조적인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개방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 이 4가지 중에서 본인이 어떤 형에 가까운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500자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500자 안에는 내가 이 선택한 인재 유형에 맞게 제가 갖고 있는 그 경험을 잘 살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파일 첨부를 자기 PPT는 JPG는 이렇게 만들어서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동영상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점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내가 맞다고 생각이 든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바이킹 챌린지 또 어떻게 전형이 이루어지는지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SK그룹의 이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네. 위해서 마지막 조언 한마디 더 들어볼까요? 네. 저도 SK그룹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SK그룹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좀 프로다운 모습, 전문성, 스마트함, 그리고 자기에 대한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업이 SK그룹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과감 없이 지원을 하시고 새로움을 즐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 어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SK그룹의 자기소개서 쓰는 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또 참여하고 싶으시죠? 맞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CDC 취업 컨설팅 카페에 자소서 신청자라고 쓰시고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박서연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